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여기 모이신 분들의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숱한 사회를 봤었지만 토론회 사회는 처음이라서 집회 사회를 보는 것처럼 돼가지고 좀 익숙치 않은데 토론회 분위기에 맞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어서서 소개를 하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오류 2동에 있는 배고픔 사자 작은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고요. 민중당 구로구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 와보시니까 오류시장이 죽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오류시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류시장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류시장을 제대로 살리고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잘 아시겠지만 2번의 오류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2번 다 좌초되었습니다. 공통점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한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간 사업자가 오류시장 정비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공공개발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자 토론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류시장 정비 사업의 개발 이익이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서울시와 그리고 구로구청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오늘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는 시작으로서 오늘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오류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구로구의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부위원님 모시고요. 기조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일어나서 해야죠.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구의회 구의원이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좀 할 예정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보이는군요. 이미 이제 지난 구로구 의회 회기 중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오류시장을 공공개발을 통해서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우리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 또 정치권 또 구청도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한 승인과 추진에 몇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나서서 공공개발로 해야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했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류시장 공공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류시장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사진이 별로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여기 계신 곳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6.25 폐허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요. 7, 80년대에 멈춰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 보시는 그대로 느끼시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등급도 D등급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다니지 마라 라는 게 D등급이고요. 오류시장은 D등급입니다. 분명히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바뀌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류동 분들은 오류시장이 바뀌지 않고 오류시장이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류동 개발은 있을 수 없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지나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면 이쪽 오류동, 오류 1동, 2동, 수흥동 포함해서 오류동 권역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바로 오류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류 시장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류 시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68년도에 개설 허가를 받았고요. 등록 시장입니다. 그냥 상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 수준이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그리고 여러가지 투자나 지원이 가능한 등록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인로를 바로 끼고 있고 오류동역 역세권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 자체도 약 1000평 정도로 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오래됐고 규모도 크고 전통적으로 좋은 상권에 위치해 있고 등록시장이고 전통시장으로서 행정적인 법적 지위도 다 갖추고 있어서요. 정말 지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건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은 의아해하는 일들입니다. 아마 주변의 시장 가보시면 압니다. 옆에 고척 근린시장만 하더라도 또 구로동 쪽에 하면 구로시장, 남구로시장만 하더라도 매번 플래카드 붙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몇 억의 투자를 유치했다, 뭘 받아가지고 아케이드 3년 동안 60억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플래카드로 걸어놓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류시장은 그런 조건들을, 법적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아무리 상인들이 모여있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장에 대한 지원이.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그걸 너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시장 정비사업의 과정 또한 영상을 통해서 좀 일부 보셨는데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90년대 중반에 오류시장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재개발에 대한 또 현대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좀 질질 끌어지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5년에 이제 대지분을 막 매입을 해서 몇십 %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사기극으로 이어졌고요. 오류시장 부지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쫓겨나고 이런 사기극으로 이루어져서 오류시장이 또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수억씩 날린 분들, 오류동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심지어 그 추진했던 사람들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사기가 웃을 일이 아니죠. 실제로 사기가 벌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현재 오류시장 대지분자가 그 오류시장의 80% 지분을 이제 한 50억 원 정도로 이제 공매로 매입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추진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추진할 때는 사실 지역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구로구청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나 이거 대놓고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사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방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좀 위반이 될 텐데, 위법일 텐데,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다 책임지겠다 하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이유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행정 절차를 최소화로 간소화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류시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아까 나왔던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으로 올리는 이런 형태로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추진마저도 2018년도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2번이나 1차 소송에서 지고, 야,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는 빠졌는데요. 구로구청이 끝까지 우리는 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재개발의 역사의 과정에서 사기도 있었고 행정소송의 패소에서 또 좌초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실패한 방식들을 쭉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지금까지 방식이 어떤 거냐? 바로 민간에서 그것도 이제 자본력이 많지 않은 민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고 한계에 부딪히고 좌초되고 한계에 부딪히고 사기극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라는 지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에서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당연히 의견들이 공공개발의 형태로 모아지게 됩니다. 몇 번이나 사기도 있었고 실패했고 좌초됐고 행정소송에서도 패배했고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믿을 수 있는 주체가 개발하는 것만이 오류시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공공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공공개발에 대해서 일단 정치권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그 의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공개발에 대한 얘기에 약간 앞서서 오류 그런 시장에 대해서 그런 구로구청이 가져왔던 방식에 대해서 잠깐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로구청은 이거를 공유하는 이유는요, 이게 왜 공공개발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안 되느냐라는 거를 좀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구로구청 이성구청장은요, 사유재산 영역에 구청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거 시장은 지금 여기는 사유재산을 주고 말고 팔고 사는 거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니까 구로구청이 개입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15년 폐허된 상태로 이렇게 가고 거래가 안 되고 땅값만 높아지고 사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청이 나서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공개적인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이제 곧 유력 모 기업이 들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론됐던 회사만 해도 뭐 현대에 관련된 회사라든가 또 대륙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나서서 유치 기업을 노력하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줬던 방식 그대로 그러면 자본력이 좀 없는데도 행정적으로 정말 잘 밀어줘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도 했는데 그 방식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시장이 규모가 꽤 됩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별로 없는 소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외부의 돈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그걸로 메꿔나가는 방식으로의 개발을 추진하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어야 그 기간 동안에 버티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기업들, 그게 안 되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걸 계속 시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공통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구로구청은 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빨리 알아채고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반복하고 실패하는 거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선택을 하는 건 그건 정말 의도적이거나 여기 아주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무능한 거거나 이게 왜 실패하는지 분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무능함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의 가능성들은 이런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시장 지원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도시재생사업도 요즘은 적극적으로 예산 투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00억, 200억 규모,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이나 또 거점 앵커기지 사업들도 있고요. 중소기업 벤처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오류시장에 서울시와 구로구청이 정부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청사진을 그리고 코디를 해서
오류시장의 공공개발의 해법들을 제시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정부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처럼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막 이렇게 뉴타운 이렇게 유행했던 것처럼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도 안 남고요. 그렇게 해서 손해본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떠나는 원주민들 너무 많고 이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에서는 도시 재생의 방식으로도 추진을 하는데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류 시장 주변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시장을 이런 방식으로 도시 재생과 또 공공 개발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현대 행정의 방향 그리고 서울시가 또 갖고 있는 미래 비전에 딱 맞는 그런 조건과 상황에 맞는 행정 정책이라는 거고요. 구청이 나서서 청사진을 그리고 연계해 나가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때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겠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림 방향은 대충 알겠는데 그게 괜찮을 것 같냐, 어떤 그림으로 돼서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오류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류시장은요, 오류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에 몇 개 동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10만 명 정도의 인구 규모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곳이 주막거리였고 전통적으로 이곳이 시장에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지역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못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여기 외국인 관광객들 정말 상가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골목을 떼지어서 다닙니다. 이렇게 이분들이요 오직 두 군데만 갑니다. 여기에서는 약국하고 화장품 가게. 왜? 다른 곳에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구매는 잠은 여기서 자는데 밤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사는 물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고요.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은 어디서 사느냐? 시내 4대문에 나가서 삽니다. 메이커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약국이나 화장품 가게에서도 물건을 어느 정도 구매하는지를 보면 여기에 그런 정도의 규모의 상점과 시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녀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곳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장, 기존의 우리 오류동 지역의 주민들, 경인로권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마트 가려면 최소한 광명시 아니면 구로 1동에 있는 롯데마트까지 나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전통시장을 갖추고 또 2층에는 공공도서관, 공영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갖추는 공간을 만드는 주민 편의시설까지 같이 넣자라는 이런 그림까지 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민 공공시설 거의 없거든요. 이유는 이겁니다. 땅이 없어요. 최근에 그나마 하나 있었던 오류도서관 해발군구에서 열심히 힘내서 운영해줬는데 문 닫았습니다. 도서관도 하나 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아? 복지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땅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오류시장 1층에 만들고 2층 3층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과 같은, 특히 공영주차장은 정부에서 이 만드는 곳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도 만드는 이 지역의 거점이자 전통시장과 주민 편의시설이 같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되겠어? 돈 많이 들잖아.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 한번 들어봐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좀 약간 흐려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가리봉 시장입니다. 가리봉 시장 앞에 있고요. 이 왼쪽은 고물, 이 시장인데 여기 이제 고물상이 있어요. 저 반대쪽에는 쓰레기 폐기물 이렇게 적치해 둔 곳입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오류동 시장에 되게 힘든 상황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에요. 저쪽에는 고물상 내에 뭐 건물이 있고 대부분 이렇게 주차를 나대지처럼 이용하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요 환경 개선을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다 쓰레기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 부지입니다. 이게 여기도 걱정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보면요 계획이 나왔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올 가리봉시장 개발안 저 지하에 공영주차장입니다. 예. 정부에서 300억을 200억이었나요? 따올 계획입니다. 저 위에 이런 시장 만들고 위로는 또 주상복합도 올라가고요. 시장 지원 사업들이나 또 주차장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따오고 서울시를 통해서도 200억의 예산을 따오고 구로구에서는 50억 예산만 들여서 600억짜리 규모의 개발을 공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리봉동은. 가리봉동 추진 현황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민운동 추진이 있었고요. 되게 짧게 있었고 기본 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바로 구청장이 지시합니다. 기성구청장. 이게 2018년 1월달입니다. 바로 지시합니다. 지시하니까 척척척 움직입니다. 소유주 면담 및 추진계획 공유, 주민 설명회, 공용개발 추진을 위한 매칭, 복합사업 추진, 국토부, 중기청, 서울시, 생활 SOC 및 환경기사 사례 검토 쭉쭉쭉 온 부서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 1년 3개월 만에 전통시장과 연계한 사업 공모까지 추진하면서 공공개발의 틀을 갖추고 예산을 지금 이제 모아서 진행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폐허된 시장의 모습. 이 땅은요, 아까 있었던 그 땅은요, 90명의 소유자가 나눠 갖고 있던 사유지였습니다. 저는 사유지를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뭐 국유지나 시유지 옆에 몇 명이 있을 때 시책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은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야, 이거를 공공개발해야지 해가지고 수십 명의 명의가 나누어져 있는 사유지를 그렇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만나서 사들여서 이렇게 추진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열정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청이 매입을 하고요. 매입 계획을 세우고요. 생활 SOC, 환경 개선 사업, 각 국토부에 있는 모든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해당 공무원들이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가리봉시장은요, 오류시장보다 교통도 별로 좋지 않고요. 정주 인구,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훨씬 적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뭐 국적을 따지진 않지만 그 우리 있는 인구, 동의 인구가 훨씬 적고요. 유동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호소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류시장을 이대로 두지 않고 개발하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그것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입니다. 여태까지 15년, 20년 가까이를 사적인 개발에 맡겨왔습니다. 사인간의 거래에 맡겨왔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에게 이 개발을 맡기자고요.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거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고 상인들입니다. 땅값은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대로 오르고 어느 누구도 대기업들도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류동 지역사회, 오류동 주민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나서주시고 이 지역 정치권이 같이 해주면, 그리고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연계하고 정부와 연계해서 공공개발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한다면 저는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리봉시장의 예에서 보듯이, 그리고 다른 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듯이 오류동 시장도 가능하고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시장 상인,
지역 정치인, 주민, 전문가, 구로구청이 같이 뜻을 모으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조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조발제 잘 들었고요. 우리시장 정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두 차례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시장 정비 사업에서의 공동개발이라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 먼저 그 권은희 주민, 오릴동 주민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일동 첫골에 살고 있는 오류동 주민 권은희입니다. 저는 오류초등학교 아이들 2명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오류일동에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넘었어요. 저는 이 오류동을 모르고 왔는데 와서 정말 오류동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제 꿈은 여기서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내고 저도 또 그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갔을 때 여기서 기다리면서 오류동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게 저희 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또 제 아이들도 이 오류동을 사랑하는 그 자신들의 아름다운 고향으로 기억하고 다시 오류동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류일동이 되게 예쁜 모습을 간직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좀 제 꿈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전 턱골 쪽에 살고 있는데 매일 공사가 일어나거든요. 대부분의 공사는 예쁜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이 지어지고 있고요.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찜질방도 없어진다고 하고 도서관도 없어진다고 하고 계속 또 이렇게 시장도 지금 저희들이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시설이 없어지는 만큼 또 여기 사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아이도 청년도 그리고 중장년도 노년들도 살 수 있는 마을이 온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류일동은 온 마을이 되어야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온 마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거죠. 시장,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들 문화센터, 그리고 어르신 놀이터도 되게 필요해요. 저는 나이 들어서도 살 거니까 미리 만들어둬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뜻을 좀 모아서 이렇게 지금 오류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종이 받아서 온라인으로도 받고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받아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뜻이 모아지고 여기에 장식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붙여둔 것들을 좀 읽어봐 주시고요.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상인분들을 대표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가장 많이 좀 등장을 하셨는데요. 오류시장 상인주민대책위원회 서효숙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시장에서 30년 이상을 떡장사하고 있는 서효숙입니다. 이제는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간 공공개발로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류동 주민으로 30여 년, 80년 만에 오류시장으로 시집온 사람입니다. 저희 아저씨는 40여 년을 오롯이 한자리에서만 오류시장과 동거동락한 사람입니다. 오류시장은 2005년 장수문 장수한 형제가 들어와 사기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평생 입짓도 못하고 한 푼 두 푼 벌어서 산 몇 평 안 되는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90평 넘는 경인도로 옆 현재 맑은 곳 빌딩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 지분 55%에서 2010년 새로운 인수자가 신산 DNI라는 회사가 공매로 58억에 인수받으면서 80% 지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수받자마자 남아있는 상인을 명도하고 200, 300 이사비용을 손에 쥐어주고 내쫓았습니다. 2012년경 구정 일주일 앞두고 소방도로 2개와 그 옆 도로 2개를 폐쇄한다고 표지판 설치, 현장까지 확인하고 4개의 도로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주민서명 344명을 받고 진정서를 밤새워 써서 구청에 제출을 4개의 도로 폐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를 막지 못하자 한 사람이 겨우 보행할 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 가림막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보행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구청에 항의하고 민원을 넣어 그나마나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또다시 2번째 정비 사업이 시작됩니다. 신용도 없는 주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실소유자들이 실소유자 10여 명인데 어느 날 갑자기 17명이 되고 또다시 30명, 또다시 39명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지분자가 11명에서 소유자를 늘리고 정비사업자가 3평을 9명 앞으로 친인척에게 지분 쪼개기를 해 동의자 수를 늘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구청 공무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70%밖에 못 받고 말 안 들으면 다이소 건물도 한 방이면 날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대지분자와 정비사업자는 동의해준 토지 소유자 7명에게 숙장을 보내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에 수많은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서울시 옹부지만 주민감사를 의뢰했고 주민감사 결과 3평 9명 앞 지분 쪼개기는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소장을 요구했습니다. 피치 못하게 주민과 상인은 그 어려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도 많고 힘도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어려운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2심 판결 4일 앞두고 또다시 도로 2개가 폐쇄가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항의하고 민원을 넣었으나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2심 승소하고 나서야 막혀있던 2개의 도로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매일매일 치워야 했고 시장 소독을 해야 하는데 소독약을 구할 수 없어 농약으로 소독을 했고 소방도로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 대신 소금을 뿌려야 했고 바닥이 깨지면 시멘트를 이겨 땜빵을 했고 시장 전기가 끊겨 시장이 컴컴하면 전기를 끌어다 골목에 불을 밝혔습니다. 화장실에 정화조를 치워야 했고 세제와 청소 도구를 구입하고 수도가 얼면 저희들이 20여만의 비용을 들여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시장문 10개를 오전 6시에 열고 저녁 9시에 닫아야 하기에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저씨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급기야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1차 사기치고 2차 불법 편법을 저지르고 홀딱 벗겨 내보낸다는 정비사업자들의 편에 서서 주민 상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불통행정, 막가파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엄청난 순환과 15년의 고통이었습니다. 당함 자만에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공공개발로 가자고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유일하게 오르동에 남은 부지라고는 오리시장밖에 없습니다. 오르동 역사 120년, 오리시장 51년, 지역적 가치를 살려 주민들을 위한 고객 카페, 쉼터,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외국 관광객을 위한 체험센터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잘 반영되는 공영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바람은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국수잔치, 장학금 지급, 체험센터를 만들어 떡도 만들어보고 여러가지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 주민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지역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르시장 화이팅! 예. 그리고 오늘 구로구의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좀 대표분들과 회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시민사회 쪽을 대표해서 구로 지방자치 시민연대 안병순 대표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병수입니다. 제가 오류 일동에 만 31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31년 전 제가 이제 남동생이 둘이 있고 남동생 둘하고 지금은 아주 확 떨어져 있지만 상점비켜가 되어 있는데요. 산동네, 지금 동부 아파트 쪽에 다 산동네 판잣집들이 많았죠.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여기 살면서 여기 마을, 그러니까 마을, 이 지역 전체 마을 사람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여기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시장을 다 이용했거든요. 저도 반찬거리 사러 총각 때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옷도 사 입고 생필품을 다 여기서 공급받았거든요. 그랬던 곳인데 어느 날 사기당하고 이렇게 허물어져 가더니 이렇게 쇠락해서 지금 이렇게 현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소여숙 사장 부부님들이 참 짠하게 아주 그야말로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연민의 정 이걸 참 떨칠 수가 없는데요. 31년째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이 일어났죠. 주변의 변화도 아주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왜 유독 이 자리만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다 정치로 이렇게 비결될 문제인데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만 이것을 하는 해법에 대한 무관심. 해법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결할 그 좋은 주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주민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민심을 모르는 거죠. 민심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어찌 될지 모르죠.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주민들이 이제 3년 전부터 고통을 받아오고 저도 여기에 쭉 같이 드문드문 참여하고, 그런데 지금 한 9년 됐나요? 이성 청장이 이제 3선째입니다만 3선 위에 어떤 꿈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바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9년 전 되기 전에도 사실 이런 상태였는데 이걸 왜 이대로 놔둘까.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실 그 당시에 또 이 서명운동, 지금 한 1만 명 목표로 서명운동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지금 요즘 다른 일이 생겨서 조금 저도 이제 곧 적극적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한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이며 국회의원이며 다 보냈어요. 근데 주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지 주민의 뜻을 완전히 요즘 말로 시대말로 정말 개무시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이쪽에 업자며 또 일부의 나쁜 어떤 공무원들이 협박까지 했다고 그래요. 제가 협박한 증거물 다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걸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안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일에 분노하는 게 우리 주민이 분노해야지만 또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뜻을 좀 모아서 힘차게 좀 가야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리봉시장 예를 기조발제해서 우리 김희선 의원님 하셨는데요. 가리봉시장에 있는 그 정치인이 누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있는 정치인은 누군가, 거기는 왜 그렇게 하는가, 여기는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가. 그분 달라요. 그분은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저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뭐 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뭐 요즘에 정부에 입각을 하셨던데, 그분은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여기 그 이인영 의원은 주민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도 지금 정치인이 나와 계시긴 합니다만, 앞으로 권력을 쥐면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권력을 드릴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이 점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나왔듯이 주민들이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민간협치사업으로 주민추진위원회와 여기 행정기관과 같이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고, 요즘에 협치가 대세고 구청장도 협치하는데 여기에 또 협치가 또 유독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협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여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끝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구로구 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평길 구의원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평길 구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제주 주민들 의견을 좀 경청하려고 왔거든요. 우리 김재식 위원장님께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듣자. 여기서 올라와서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께 내가 참석하겠노라 했더니 저는 이런 자리에 앉혀놓으셨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해 왔는지 제가 잘 압니다. 단지 이제 행정개혁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오류시장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신념에서 올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는 걸 보고, 평상시에 저는 정당이 다릅니다만 우리 김희수 위원장하고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장은 정의당이고 저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대척점에 있는 입장인데요. 하여튼 의원으로서 굉장히 소통은 잘 되는 우리 김희수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부분, 특히 오류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도 모르게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오늘 뭐 저는 정치적으로 혹시 제가 조금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류시장이 우리 구로갑 지역에서 갖는 이 지역 현안 문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발표자도 말씀하셨고 안병순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로을 지역과 너무 대비되게 구로갑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오류시장이 구로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 방식에 있어서 어떤 관의 지나친 개입, 소송,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조합원들이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숱한 고난을 겪고 승소를 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는 공공개발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 김수 위원장님하고 사실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여기 아까 우리 구청에서 나와 계시던데, 또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인영 의원의 보좌관도 와 계시고 한데요. 서울시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의도 공원이 옛날에 아스팔트였습니다. 조선 전 서울시장의 힘으로 공원으로 바뀌더라고요. 영등포에 가면 오비 맥주타운의 사유지가 공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이든 구로구청장이든 어떤 기관장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오류시장을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되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조합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유리일 텐데 대략적으로 이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아마 토지 매입비가 대략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아닌가요? 덜 들어가요. 덜 들어갑니까? 건축비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 현 시점에서 본다면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교도소 구치소 개발 문제도 공원을 더 만들어라는 요구를 했을 때 약 4천억 정도 서울시 예상 규모를 생각하면 가능한 금액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오류시장 문제는 크게 나는 우리 정치인들이 또는 지역사회가 조금만 마음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지금 공공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수한 분들에게 다시 또 이 지역에 이 민간개발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저는 그 여러분들 의견 잘 듣고 내년에 우리 자유한국당도 오류시장 문제와 시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해법을 내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앞으로 구의 의원으로서 또 행정계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희수 위원장과 함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하는 사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토론 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칠준입니다. 혹시 변호사가 이런 자리까지 나오나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과거 참여연대에서 공동체 운동, 특히 도시공동체 운동, 아파트 공동체 운동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면서 허다하게 많은 재개발, 재건축, 또 상가개발 이런 쪽에 상담하고 같이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셨던 분의 소개로 2년 전에 처음 우리 시장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참 지난 2년간 우리 아까 상인 주민 그 대표 회장님께서 울먹이셨는데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지난 2년이 결코 그렇게 힘들기만 했던 시간이 아니었다. 정말 커다란 성과를 얻어냈던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민간개발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그것을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던 관에서 얼마나 편법 부당한 행위를 했었고 그 저변에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폭로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판부를 단순히 이게 위법하다는 걸 떠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방식은 절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설득해내야만이 우리가 이 소송을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미 아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의 진행 방향, 그 출발점이 잘못됐고 그것을 진행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걸 넘어가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을 얻어내고 폭로하는 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지금 상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소위 그 땅과 건물,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건물 분리처분은 무효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치유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송에서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법적으로 부당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재판부는 이거 외에 나머지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주장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토지 건물 분리처분만 무효해도 이미 이 사업계획 추진 신청이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만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면 나머지는 또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건 정말로 큰 코 다치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그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2년 전에 여기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우리 대표자분들하고 얘기했을 텐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싸움이 변호사를 바라보는 것으로 되면 안 된다. 그냥 변호사는 그냥 법적인 지원할 뿐이다. 여전히 상인,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가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단체와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힘을 모아나간다면 지난 2년간의 싸움의 성과들이 앞으로는 필승을 약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년의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을 확보했다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면을 낼 때도 반드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럼 뭘 원하는데 어떻게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통시장의 상이 뭔데?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대표자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적인 문건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판부에 내는 서면에도 전통시장이란 적어도 이래야 된다. 문화가 살아야 되고 역사가 살아야 되고 공동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시장으로서의 경제성을 갖춰야 된다는 몇 가지 요건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이들이 진행하는 것은 주상복합 건물에 불과하고 건물 땅 투기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 허다하게 널려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이제 오류시장은 사라진다 라는 내용, 반드시 반대말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여기 대표자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저한테 전달해 준 것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싸움은 바로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을 조직화시키고 강화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우리 전통시장의 비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가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공영개발로 가야 되는데 이 공영개발이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또 흔히들 얘기하는 자본의 논리, 자본주의에 반한다, 뭐 이런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역풍 때문에 이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대표자분들이 저희 사무실 와서 이제 공영개발이다 라고 하면서 팜플렛을 주는 거 보고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영개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 그 궁금증 때문에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희수 위원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의 충분한 사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저희가 남아있는 방도 그래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저의 주저함 아마 그건 여러분들의 주저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저함은 단 눈꼽만큼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라는 것을 이 토론을 통해서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영개발로 나아가는 것이 아까 돈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 또 구체적인 뭐 법적 제도적 장애는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실무를 하고 계신 여러 정치인들께서 돈 문제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도적 문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공영개발을 나아감에 있어서 제도적 장애는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지 그 제도를 집행하는 그 책임자, 의사결정자의 의도 또는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제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시간이 이렇게 경과했는데 언제 이제 시작해서 공영개발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느냐. 이미 진행해왔던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에 편승해서 빨리
지어서 빨리 이 지역에 이런 슬럼화된 것을 보기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시간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압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의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민간개발로 하는 것이 신속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는 절차마다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편법을 사용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단계에 제도적 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그 걸만한 소지들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이미 최소한의 몇 가지만 지금 판단이 났을 뿐이고 아직은 판단조차 안 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통해서 이 절차들을 지연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영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곳에 시리즈로 계속 내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가 새로운 메신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구로구청장이라면 또는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이라는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이 사업이 공영개발로 진행할 경우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만약 그게 계획부터 시작해서 총 완성까지 2년이 걸린다. 그럼 2년 프로젝트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그걸 2달 동안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계 입안 단계에서 입안을 하면 구로구청장이 어떻게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각종의 행정관청들이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논의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구로구청장, 의지를 갖고 있는 서울시장, 의지를 갖고 있는 구의원과 시의원, 의지를 갖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 진행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화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유튜브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결코 의지의 문제이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까 무능하거나 알지 못했거나 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시행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이유를 폭로해내고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신속하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 구로구의 오류시장에서 한번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서 성공하시면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모델을 여러분들 힘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조 발제와 이제 토론을 들었는데요. 오늘 와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질문 또는 의견 자유롭게 받겠습니다. 여기 토론자나 혹은 기조 발제자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쭉 지금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진행하신 분께서 마이크를 좀 받아서요. 여기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께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지금 손을 든 분이 계신데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구로 1동에서 왔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서윤숙 대표님하고 작년부터 구로 4대 현안을 가지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서부간선 지하도로 한기구 반대 구로 1동 비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참 아까 영상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 서윤숙 대표님이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참혹하다는
참 현실이 어떻게 저렇게 대처를 잘하고 계신가 정말 저는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서부간선도로도 사실 좀 성향이 다르고요. 고척동이 교정시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있죠? 교정시설 말고 4대 현안 중에 자원순환센터 뭐 이렇게 있는데, 구로구가 서울시와 조금 역행하는 것이 너무 개발 위주가 아닌가, 그리고 고층 빌딩 숲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아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생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빛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시장, 이 좋은 환경을 정말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는 것에 정말 저는 분을 삭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여기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 지역에 40년 넘게 사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 오류시장을 참 이용을 잘했는데 오류시장이 이렇게 변해서 본인은 부천에 있는 재래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41인데요. 저는 아가씨 때부터 재래시장 옆에 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뒤에 보시는 저런 지금 뭐 양품점 있잖아요. 저런 데 가면 롯데마트, 뭐 이마트에 없는 그런 물건들을 그냥 저렴하게 하나하나씩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들도 요만큼만 주세요. 요만큼만 주시고 제가 이 거래라는 걸 정말 할 수 있고 그 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요즘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 좋은 시장을 이렇게 없애놓고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기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너무 보기 싫대요. 너무 지나가기 무섭고 너무 이 오류동을 참 이게 안 좋게 집값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다니기가 무섭다고 말씀하시고 보기 싫대요. 그래서 뭐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지 않아, 아까 이인영 의원실 보좌관님 계시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밀어붙이시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만에 될 게 10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자본을 끌어서, 제가 구로을에 있잖아요. 제가 구로을에 있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구로을에 있는 정치인이 너무 잘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서부간선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서울시장 쫓아가서 공사부터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기구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일단 결과에 어찌됐든 진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나서냐, 주민의 얘기를 어떻게 듣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욕하기 싫었지만 정말 제가 고척동 교정시설권하고 이 건을 보면서 정말 주민 얘기 안 듣는다.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계속 당선이 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서 공공개발 저는 저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500억, 600억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강수목원 아파트에 사는 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조발제하신 김희서 의원님 의견 들었는데, 덕평경 의원님,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사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현 의원이나 다른 분들 구청장님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생각이 프로테지를 보면 한 100점 한 1% 정도. 그래서 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이 발제를 하신 거에 다른 의원들 호응도는 어떠신지, 아니면 또 의회에서 이 일을 어떻게 끌어나가실 건지, 발제하신 김 의원이야 제가 평소에 자주 뵙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려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귀하신 박근혜 의원 오셨으니 자유한국당 분위기나 이 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알다시피 우리 구로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분이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7분, 저희당 한 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김희석 위원장님이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까지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또 상의도 하면서 왔습니다. 야당이기 이전에 우리 그룹학교에 계신 의원님들은 아마 우리 김희섭 위원장의 방식에 저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은 우리 정대건 부의장이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닌 지금 5월 3일자로 그 우리 구로구청에 이 성인이 났더라고요. 조합 성인을 위한 추진위원회. 또 이제 성인이 나서 이게 또 이런 방식으로 가면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질 텐데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오늘 사실 오게 된 제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게 시작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에 안자를 빼면 된다 아닙니까? 근데 저도 사실 과거에 알다시피 뭐 구청에도 근무를 좀 해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약간 공무원의 사고에 관료적인 사고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이 되고 보니 안 된다에 안자를 빼면 된다가 되듯이 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이런 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에 저와 대책집에 계셨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좀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도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의도 공원 문제를 말씀드렸고 영등포 오비타운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진 것 그게 하나는 민설의 힘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도 저는 그런 것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손 좀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혹시 안 계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토론과 기조발제 하신 분들에게 마지막 정리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기조발제를 맡으신 김희서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토론에 좀 참여하셨던 분들 짧게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우리 변호사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당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장을 시장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공공개발위의 답이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도 이렇게 드렸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어떻게든 또 다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했을 때 살아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인로편의 건물들이 반드시 출구 쪽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계획은 그 건물들은 포기하고 안쪽으로 짓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알고 계시죠? 예. 경인로 쪽으로 이 오류시장 부지에 오류시장의 재건축이 길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아주 작게는 건물가치, 시장가치에 진짜 몇 배를 좌우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쪽에 유력한 뭐 내용을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왜 안 판다고 보십니까? 왜 안 파세요? 믿을 수 없어서입니다. 믿을 수 없어서.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우린 현재 지금도 경인로 맨 앞에 있는 그런 상가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그 가치를 누리고 있는데 만일에
현대식 건물로 더 높게 좋게 잘 만들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신들도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뢰가 가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뢰가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 새로 짓는 시장의 맨 앞자리에 우리 예를 들자면 뭐 은행이면 은행, 우리 이거면 이게 들어가게 당연히 하지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신뢰는 뭘까요?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 현대, 예를 들자면요 삼성건설 이런 데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분들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나 떼진 않겠지, 그래도 현대가 하는데 삼성이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오류시장은 이미 과거에 몇 번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다 주판을 튕겨보고 안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지 않으니까 정말 머리가 있고 인재가 있고 그런 어떻게든 이익을 나게 해서 움직이는 대기업에서는 우리 시장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남는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바로 어디겠어요? 구청, 시청, 정부, 나라, 그렇죠? 그래도 그런 기업이 못 들어오면 거기에서 책임지고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구청장이,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와서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추진하면 그것은 그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너무나 현실적인 오류시장을 개발해서 제대로 개발하고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유재산 얘기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모든 거를 다 가져와가지고 다 공공개발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구로구의 의원으로 또 이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주민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공공개발이 그냥 무조건 뭐 옛날처럼 다 몰수해서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뒤가 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어쨌든 이걸 추진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이 과정 속에서 공공이 나서서 매입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폭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신들이 시장의 가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을 제외한 이익을 보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빠져나가는 표현은 잘못됐네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공공개발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주변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이 지역의 이 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이유에서 충분히 공공개발을 해야 될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신 토론자분께서도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요, 정리하는 발언 좀 해주시고요. 여기 안병순 대표님부터 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행정이 매우 악의적인 면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정, 우리 지금 아까 4대 해난, 이렇게 우리 구로갑에 4대 해난이 다 몰려 있는데요. 자원순환센터, 항동 지하차도, 여기 오류시장, 교정시설, 여기 우리 주민들의 대거의 그 집단적 인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현재 구로갑이에요. 구로갑에서 이렇게 큰 꿈을 꾸고 계시는 우리 앞에 나와 계신 큰 정치인 분들도 앞에 나와 계시긴 합니다만, 근데 구청이 늘 자기 뜻대로 이렇게 관주도로 가려는 게 매우 강해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반대편을 조직합니다. 반대 주민들을 조직해서 그것을 해방을 놓고
제압을 시켜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나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도 한때 어떤 단위에서 뭐 전국적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저는 이렇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어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호남 또는 저기 영남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울 건데요. 근데 주민들이 이런 어떤 사실 진실을 알고서 정확하게 주민의 뜻이 한데에 좀 결집돼서 지금 이제 크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관철되고 여기에 응하는 구청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 협치를 해서 이렇게 그 공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철근 변호사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년간 제가 이제 2년을 맺은 지 2년이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좀 더 참고 그리고 이제는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더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여기 또 정치인들께서도 이 문제에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훨씬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사무실 들어가서 앞으로 이 관련된 일을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일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오늘 말씀해주신 권은희 주민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큰 걸림돌은요. 사실 주민들의 오해가 되게 심했어요. 그 상인분이 설명하시거나 정치인분들이 설명하시면 색안경을 끼고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오리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같이 설명하니까 좀 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느낀 건 지금 저희가 아무리 오리시장을 만든자 하더라도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건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나 뭐 힘이 합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서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의 오해를 푸는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작은 소식이라도 옆집 아줌마, 할머니한테라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사실을 좀 알렸으면 좋겠고 그게 지역 주민이 좀 먼저 앞선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 저희들도 같이 오리초등학교 그리고 오리 지역 주민들 누구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지역 위원장님 비롯 시의원, 구의원님 저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지역 주민의 힘이 모아져야 공공개발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져 지역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행복한 마을살이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에서 오늘 비교발제 토론자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각 정당에서 오늘 위원장님들께서 와주셨어요. 아까 이제 그 안병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힘이 가장 우선적으로 모여야 되고 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정당의 역할, 지역 정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 위원장님 오늘 토론회 쪽 이제 함께 좀 해주셨는데요. 토론에 대한 뭐 소감이나 오르시장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개발 추진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자유한국당 김재식 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아까 하나 있는 거요?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김재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토론회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류동의 가장 큰 현안이 오리시장 문제고 저도
배낭 메고 여기 이 상인들 분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우리 서유숙 씨나 또 김영동 회원님한테도 관련 자료도 받고, 우리 여기 계신 이주희 변호사님, 그리고 법무민 다산의 김칠주 변호사님이 쓰신 서면도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우리 꼭 승소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쓰셨어요. 저도 17년 동안 변호사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쓰신 서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뭐 집합 건물의 분리처분 금지뿐만 아니라 또뭐 동의율 쪼개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과연 이 오리시장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오리시장이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말 제가 판사라고 해도 이 오리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현안을 좀 파악하게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적혀있는 이런 그 주민들의 소망, 바람이 적힌 이런 그 글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지는 이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치한 것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돼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만은, 여기 적혀있는 이 소망들 한번 보시면, 찜질방, 온천, 사우나가 필요해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지어주세요. 공동복지관이 너무 멀어요. 너무 생생한 주민들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주민들의 바람이 지난 50년간 1968년에 등록시장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쭉 시장이 되어 왔는데, 이런 바람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그 생각에 미치니까 저희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우리 당도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당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오리시장의 상인분들 말씀 잘 듣고, 또 이렇습니다. 이 공공개발이라는 이런 대안도 중요한 대안입니다만, 공공개발이라는 것도 지금 뭐 자유민주국가에서 몰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제 수용도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님도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고민을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편이 있는 것이고요. 누가 뭐래도 사유재산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산이나 이런 주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은행이나 이 앞에 있는 다이소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이나 구청, 서울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방법이 또 굉장히 시간이나 비용 부분에서 지난한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상인분들을 이렇게 많이 뵙는 거라서 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 신산 측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해서 조만간 저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미래당 김철근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김철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서 제가 오리시장 문제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 공약이 공공개발로 하자는 공약을 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3년 됐죠, 벌써. 3년 됐는데 3년이 지나도 거의 원위치 있는 상태죠. 공공개발의 핵심은 예산이죠, 예산. 돈 누가 될 겁니까? 돈 국가에서 돈 가져와야 되고, 서울시도 좀 돼야 되고, 구청도 좀 내놔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국회에 27살에 국회 비서를 했고요. 국회 공무원도 꽤 했고, 정당의 일도 여러 번 했고요. 과거 국회 비서진을 할 때 제가 같이 일을 도왔던 국회의원이
시골 출신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한 예만 들면 한 5천 명 정도 사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다리를 놓는데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5천 명을 위해서 그 5천억을 예산을 따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연결하고 땄습니다. 그게 지금 소록도하고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섬인 거금도 다리가 완성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고생하시고 많은 말씀 하셨는데 핵심은 예산이거든요. 예산 없으면 가능합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가 예산, 시 예산, 구청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시장 내에서 여러 번 이 시장을 개발하려고 오셨던 분들이 그분들도 들어간 돈들이 있을 거고 여기 땅 또 대주주 이런 분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뭐 김희석 의원이 말했듯이 경인로에 접해 있는 앞에 있는 건물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정당의 위원장이긴 합니다만 또 내년 내 선거가 있어갖고 뭔 말을 시원하게 못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할까봐. 그죠? 감안해서 들으시고 그런 정도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출직 공직자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역위원장입니다만은 저희 위원장들이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정당의 지역위원장인 거죠.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 수준을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왜? 결정적으로 할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니까요.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꽤 오랜 시간 왔잖아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올해 1월부터 구로 걷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효숙 위원장님하고 우리 저 사장님하고 여기 일대 여기는 아마 한 달에 적게는 한 10번, 뭐 많게는 거의 15번, 20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다녀보면 지역 주민들이 우선 이 엄청난 흉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밤에는 고양이 소리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 이런 흉물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하기를 원하죠. 근데 지역 주민들은요, 이거 빨리 치우기를 원하지, 빨리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요. 그래서 개발 방식에 대한 것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서 많이 주변들에 설득도 좀 하시고, 서명도 좀 많이 받으시고, 지역 주민의 힘은 선거 때 힘이 가장 크고요. 그 선거 때 힘을 키우려면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동일한 서명을 받으시면 그 자체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잘 안 되시는지 아십니까? 관심을 안 가져도 계속 한 당에서 일관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도 되는데 머리 아픈 일 하려고 하겠어요? 꼭 명심해 두시고요. 저희도 바른미래당입니다. 제 이름이 김철근인데요. 제가 보통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천지개벽, 구로개벽, 철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김철근입니다. 철근이 없으면 집을 못 짓죠. 이 전통시장 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요, 정의당 이호석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구로구의원회 위원장 이호석입니다. 몇 년 동안 아까 서효수 우리 대표님 그리고 김영동 대표님 또 저기 계시는 유선희 위원장님 같이 이제 오류시장 문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힘이 모아지는 날이 또 있게 돼서 저도 힘을 받습니다.
저는 끝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공공개발 잘 해가지고요. 우리 떳떳하게 현대화된 전통시장 만들고 그 광장에다가 여기 모이셨던 분들 오리동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광장을 이루다 오리시장을 지켜냈다. 그로 오리동에 30년 미래를 만들어냈다. 그 비석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 박수 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이제 공공개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공공개발 얘기는 하늘이 뚝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서유수 대표님이랑 또 여러 이 시장에서 종사하셨던 많은 분들이 얘기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내용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주체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기 사건 나고 또 지금도 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산 대인아이가 돈 없는 사람들 융자 받아가지고 건물 사놓고 그 이자 못 낸다고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대서산업 개발이 이걸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주체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 지역의 공목적 가치를 키우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이후 30년을 내다보더라도 30년 후가 되더라도 잘했다. 우리 오리동이 발전하는 것은 그때 오리시장을 지켜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가치, 미래적 가치를 키워낸다는 측면에서 공공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인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오리동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동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공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개발만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산 DNI나 여기에 관련된 어느 사람도 공공개발의 방식에서 소외됨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50%짜리 공공개발이 될 수도 있고 100%짜리 공공개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개발에 대한 확신은 얼마든지 가지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의당이고 아까 자유한국당 김재식 위원장님 또 김철근 바른미래당 위원장님 저기 유선희 위원장님 앉아 계시는데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만큼은 구로구청이 과거의 그러한 구태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사회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우리가 비석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문구를 남길 수 있는 역사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중당 유선희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류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우리 서유숙 대표와 함께 서울시청 로비에서 농성도 하고요. 또 박원순 시장 만나서 제발 오류시장 살려달라고 제발 공공개발로 제대로 오류동 발전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강북구에 그 옥탑방에 있을 때 박원순 시장 만나러도 갔던 사람입니다. 참 서유숙 대표님과 함께 그렇게 싸우면서 외롭고 힘든 싸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특히 우리 서유숙 대표님 정말 오류시장 이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어렵고 힘들지만 놀 수 없었던, 외롭지만 놀 수 없었던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오류시장, 오류동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구로구청이 민간협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민간협치 조례의 뜻이 뭐냐면 구로구 행정 그리고 구로구 정책 이거 이제 일방적으로 구로구청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가자라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저는 정치인들, 저도 정치인이지만 국회의원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오로지 믿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힘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만들었을 때만 이 예산도 따올 수 있고 공공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류 일동의 주민이 2만 1,000명입니다. 저는 1만 명만 참여하는 오류 일동에 주민 1만 명만 참여하는 서명운동, 그 힘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구로구청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지금 주민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정말 저희는 주민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민들의 뜻은 우리 오류동에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은 우리 오류동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 시장을 활성화하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국민의 세금 받아서 민간 개발업자가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21층 주상 복합 건물을 만든다는 건 시장을 없애고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주택을, 점포를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면서요.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법원 소송의 뜻은 그겁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원천 무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에 민간개발업자 신산 D&I가 중심이 돼서 진행했던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잘못되었고 주민의 뜻이 아니고 주민을 동의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 숫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원천 무효된다고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다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정말 시장을 살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로구청이 이런 주민의 뜻을 세우고 또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민간개발업자 편에서 이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시장을 죽이고 15년, 20년 동안을 이렇게 흉물스러운 오류동의 노른자의 땅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어마어마한 행정을,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희망은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오류시장 전통시장 살리자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싸워왔지만 이렇게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또 상인분들, 주민분들이 이제 오류시장을 제대로 오류동을 발전시키는 그런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결심하고 나선 거는 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류동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오류시장을 정말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가 단순히 한 번의 느낌과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오류시장을 함께 우리를 위한 개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중당도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시작할 때부터 오셔서 오늘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준 또 두 분의 주민이 계신데요. 개사곡을 만들어 오셨다고 합니다. 직접 오류시장을 잘 살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개사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천왕동 주민인 김명중 그리고 개봉동에서 오신 이명태 두 분 모시고 개사곡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국도는 없으신가요? 네,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아시고 한국도는 이번에 안 하셨는데요. 아마 다음에 또 오류시장에 저희가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오늘 좀 배우셨으니까 다 같이 함께 또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그 토론회는 시민추진위원회 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 이건 뭐냐면 지금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추진위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은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제 추진위원회 정식 발족할 텐데 오늘 오셨던 분들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많이 좀 가입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만인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와 구로구가 책임있게 공공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그 주민들의 오늘 이제 여기 곳곳에 걸려있는 오류시장 정비 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뭐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들이 꼭 들어오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도 같이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서명은 지금 매일같이 거리에서 받고 있고 또 이제 카페나 SNS를 통해서 온라인 서명도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좀 이것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공공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을 다시 한번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이 그 시작을 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오류시장 제대로 된 공공개발을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류시장! 네, 됐습니다. 아유.